네, 로켓랩의 행보가 요즘 정말 빠릅니다. 그렇죠. 이번 주에 보면 상당히 큰 방위산업체 인수가 있었고 또 올해 안에 차세대 로켓 발사도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 저희는 이 소식들을 다룬 자료를 좀 바탕으로 해서 로켓랩의 이 큰 그림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려고 합니다. 네, 이게 그냥 개별 뉴스로 볼 게 아니고요. 이 두 가지 큰 움직임이 로켓랩의 미래 전략, 특히 그 국가 안보 분야라든지 아니면 상업위성 발사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걸 좀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. 네, 우주산업 동향을 좀 따라가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거란 변곡점일 수도 있겠네요. 변곡점이요. 그럼 가장 최근 소식, 그 인수건부터 좀 볼까요? 애리조나에 있는 지오스트라는 회사를 인수했죠. 2억 7,500만 달러, 우리 돈으로 한 3,700억 원 정도 되나요? 네, 상당한 규모죠. 이게 그냥 뭐랄까 회사 크기만 키우는 건 아니라고요? 그렇습니다. 이 지오스트라는 회사가 위성에 탑재하는 센서, 특히 그 미사일 추적이나 감시에 아주 특화된 고성능 광학 센서 기술을 가진 것이거든요. 아, 미사일 추적 감시 센서요? 네. 그래서 이번 인수는 로켓랩이 그냥 발사 서비스만 제공하는 회사를 넘어서 위성 시스템이랑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까지 다 아우르는 뭐랄까 수직 통합형 우주 및 국방 기업으로 가겠다. 이런 선언 같은 겁니다. 수직 통합이요? 그러니까 발사체만 만들던 회사에서 이제 위성의 어떤 눈 역할까지 직접 만들겠다 뭐 이런 거군요. 그렇죠. 훨씬 더 큰 판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. 근데 그쪽 시장은 이미 뭐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롭 그루먼 같은 엄청난 공룡 기업들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. 로켓랩이 비집고 들어갈 현실적인 기회가 있을까? 그게 중요한 질문인데요. 물론 쉽지는 않겠죠. 당연히 쉽지 않은데 로켓랩의 강점을 좀 봐야 합니다. 위성 설계부터 부품 생산, 이제 센서까지 포함해서요. 그리고 발사까지 이걸 한 번에 다 제공할 수 있다는 거? 원스톱 솔루션이 가능하다는 점이거든요. 아, 원스톱. 네, 특히 속도랑 비용 효율성이 중요한 그런 소형 위성이나 감시 정찰 시스템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지오스의 기술이 미 우주군 같은 곳에서 추진하는 위협 감시 시스템하고도 관련이 깊어요. 그래서 앞으로 미사일 방어 관련 프로젝트, 뭐 예를 들면 골든돔 같은 거요. 이런 데 참여할 가능성도 열어두게 되는 거죠. 와, 그럼 국뽕 쪽으로 정말 큰 걸음을 내딛는 거네요. 근데 동시에 상업시장을 겨냥한 그 뉴트론 로켓 발사도 바로 코앞이라고요? 네, 맞습니다. 수년간 개발에 공을 들였던 그 뉴트론 로켓 첫 발사가 연내로 예정돼 있습니다. 였네요. 와,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. 그렇죠. 이 로켓은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나 스페이스X의 스탈링크 같은 그런 대규모 저궤도 LEO 위성망 있잖아요. 네네. 이걸 한 번에 여러 개씩 쏘아 올리는데 최적화된 로켓입니다. 아,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국방 핵심 기술을 딱 확보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차세대 상업 위성 발사 시장의 강자가 되겠다. 이런 투트랙 전략이군요. 정확합니다. 이게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 걸 보면 야심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무리한 확장은 아닐까요? 뭐 자원이 분산된다거나. 그럴 수도 있죠. 양날의 검일 수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우주 시장의 가장 큰 두 축을 보면 바로 국가 안보, 그리고 대규모 상업 위성망 구축, 이 두 가지거든요. 네. 로켓랩은 이 두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면서 어떻게 보면 위험을 분산하고 또 성장은 극대화하려는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한 걸로 보입니다. 특히 뉴트론은 스페이스X가 거의 뭐 독점하고 있는 그 메가 컨스텔레이션 발사 시장에 제대로 도전장을 내미는 핵심 카드인 셈이죠. 이런 전략적인 움직임이 실제 재무 성과로도 좀 나타나고 있나요? 기대감만 너무 부풀려진 건 아닌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. 네, 숫자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. 2025년 1분기 마출을 보면 1억 2,300만 달러 정도인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% 성장한 거고요. 오, 32%요? 네, 그리고 수주 잔고가 무려 106억 7천만 달러. 우리 돈으로 거의 뭐 14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. 와, 14조요? 네. 특히 매출 구성을 좀 뜯어보면 재밌는데요. 발사 서비스 매출이 한 3,560만 달러 정도인데 위성 부품이나 시스템 사업 매출이 이미 8,700만 달러로 훨씬 커요. 아, 이미 그쪽이 더 크군요. 그렇죠. 지오스를 인수했으니 이 부분은 앞으로 더 강화될 거고요. 게다가 그 뉴트론 로켓은 미 국방부의 인증 프로그램에도 등록되었다고요. 신뢰도도 측면에서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국가안보 우주발사 NSSL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. 여기에 2단계
아니죠. 페이지 3 인증 후보로 선정이 됐습니다. 베지트리요? 네, 이게 단순히 기술력을 인정받는 걸 넘어서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국가 안보 위성 발사 임무를 수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는 과정이거든요. 신뢰도 면에서 아주 중요한 이정표죠. 야, 시장 반응도 그래서 뜨거운가 보네요. 주가가 지난 1년 동안 500%나 올랐고 스타이플 같은 투자기관은 목표 주가를 34달러로 올렸더라고요. 그렇죠.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. 그런데 2분기 실적 전망을 보니까 매출은 느는데 손실도 한 2,800만에서 3천만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던데요. 수익성은 여전히 좀 과제인 것 같네요. 맞습니다. 단기적인 수익성 개선은 분명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. 그건 명확해요. 하지만 현재 시장은 당장의 그 손익계산보다는 지어스트 인수를 통해서 국방 계약이 확대될 가능성, 그리고 뉴트론 로켓으로 차세대 위성 발사 시장에 진입한다는 그 미래 성장 동력, 여기에 훨씬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미래 가치에 더 주목한다. 네, 단기적인 비용 투자는 성장을 위한 과정이다. 뭐 이런 시각이 좀 더 우세한 거죠.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로켓랩은 방위산업체 인수로 국방 분야로 영토를 넓히고 동시에 뉴트럴 로켓으로 상업 위성 발사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. 단기적인 수익성이라는 숙제는 있지만 시장은 이 두 개의 강력한 성장 엔진에 기대를 걸고 있다.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정확합니다. 국방 그리고 성업 위성 발사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로켓랩의 어떤 승부수가 던져진 셈입니다. 네. 자,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로켓랩이 스페이스X 같은 정말 거대한 기업들과의 경쟁 속에서 지금 확보한 이 발판을 넘어서 진짜 강자로 자리매김하려면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전략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할까요?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.